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재수생과 관련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재수생. 네. 절반 정도 되나요? 고3, 고2. 네, 훌륭하십니다. 고2. 이 설명에는 지금 고2가 듣기에 적당합니다. 그 말은 이미 늦었다 이 뜻입니다. 입시는 1월 달에 벌써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늦은 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냥 제값에 사는 방법이 있죠. 그건 정시로 대학을 가는 방법입니다. 청약 통장, 그 다음에 추첨, 잔금까지 지불하고 교과나 학종을 가는 거죠. 청약 통장은 뭡니까? 매달 부금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내신 성적을 12번 잘 받아야 되죠. 10번 잘 받아야 됩니다. 추첨은 뭐죠? 운이 따릅니다. 운이 따르고 잔금은 뭐죠?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집을 경매로 사거나 재건축으로 사면 대박 나는 거죠. 요게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대박 나는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시의 현실. 자, 정시는 모의고사 이제 3등급 나오는데 중경외시는 가겠지. 이게 고3들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생각이 어때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나이브하다 이렇게 말하죠. 되게 순진하다 이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이제 N수생 학부형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까지 하는데 수능 성적 오르겠지. 근데 작년 지원대학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빡세게 공부하지 않은 이상. 자, 정시 지원 등급별 가능 대학입니다. 자, 이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한 이 정도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국수탐 평균이 1등급 초반, 1등급 중반 이렇게 나오면 이런 대학들을 지원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의 순입니다. 자, 이제 4년제 대학교의 그 인문계 입결 순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제목 보니까 인문계 그 눈물 나는 인문계 입시 전략이던데. 인문계 눈물 납니다, 지금. 전국 4년제 대학의 70% 컷입니다. 100분이. 서울대를 가려면 0.17% 컷입니다. 서울대가 쉽지 않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연세대가 한 1% 안에 들어야 되죠. 고대도 1% 정도. 이제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가 2%입니다. 상위. 자, 이제 그 밑에 뭐 경희대가 4%, 외대가 4%, 그리고 동국대가 한 6%, 홍익대 6% 정도 됩니다. 국민대가 7%, 자, 숙명여대가 8%. 자, 이거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름을 들어본 인서울대학의 마지막 대학인 세종대도 몇 %다? 상위 9% 안에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상위 10% 안에 들어야 이름을 들어본 어딜 간다? 인서울대학을 갑니다. 이제 상위 1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인하대, 아주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상위 10%까지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인서울대학을 간다 이런 뜻이죠. 상위 10%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수능 1등급 4%죠. 수능 2등급 상위 누적 11%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자제분들이 6평성 우리 자제분들이 6평 성적을 봤는데 그게 1등급이에요. 과목이 1등급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매우 잘한 거죠. 마이크가 불량한데? 파워가 안 좋은가 봐요. 배터리를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자제분이 6평대 1등급 과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죠? 굉장히 잘난 아들입니다. 근데 2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어때요? 엄청 우수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제가 평상시에는 청바지 입고 다닙니다. 근데 와이프한테 설명회 있는데 청바지 입고 가도 될까?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양복을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최근에 이제 몸이 불어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좀 감춰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냐. 조끼를 입으래요. 자, 그리고 이제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생기면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들까? 느낌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드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앞에 계신 분은 대한민국 4% 안에 들죠. 앞에 했었던 분, 김종익 선생님. 이게 비교되죠? 자, 그러니 3등급 받으면 23%입니다. 그러니까 20% 안에 드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3등급도. 자, 근데 요 2등급 안에 들어야 어딜 갑니까? 이름을 들어본 대한민국의 인서울대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 쭉 벗어나서 우리 한양대 에리카 상명대가 이제 15%입니다. 자, 정시의 수능 비율은 상위 대학이 정시 40%입니다. 하지만 쉽진 않아요. 40%라는 게 재수 반수생은 증가하는데 수능 응시생의 30%가 재수생입니다. 그리고 이과 교차 지원 인서울대학의 거의 40%가 이과에서 문과로 침공합니다. 자, 상위 10개 대학의 상위 10위권 대학은 8.5%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18% 안에 들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6평 성적에 3자가 아니라 4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유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충청도로 유배가는 겁니다. 자, 논술은 왜 준비해야 될까? 통합수능의 피해자는 문과죠, 결국. 자, 그래서 정시는 재수생보다 무서운 영고, 서성한 반수생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스카이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죠?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성균관 대학교 애들이 6평을 칠까요? 안 칩니다. 9평을 칠까요? 안 칩니다. 걔네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옵니다. 언제? 수능 때. 자, 그래서 6평, 9평 성적이 그대로 수능 성적이라고 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수능은 더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과 교차 지원 있죠? 요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고3은 상위 10개 대학의 전체 학생 수 41만 9천 명이에요. 상위 10개 대학을 비교하면 8.5%로서 다른 비율 보세요. 다른 데 비율보다 8.5%가 제일 높죠? 무슨 뜻이죠? 상위 10개 대학 가기가 올해가 제일 쉽다 이겁니다. 올해 고3한테 제일 쉽다. 들어가기가 제일 쉬운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볼까요? 47만 명으로 고1이 지금 현재 제일 많죠? 자, 요게 7.5%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서울 가기가 가장 유리한 시기가 현재 고3들입니다. 자, 이제 재수생 반수생 증가 추세인데 6평을 치는 애들이 한 15% 정도 돼요. 근데 수능을 치는 애들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더 들어오죠. 그러니까 6평 성적표에서 6평 성적표는 재수생이 반영되지만 실제 반수생까지 반영되는 것은 수능이죠. 그것도 상위권들이 반영되겠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자제분들 중에 재수학원을 1월 달에 들어간 애도 있습니다. 뭐죠? 수능 치자마자 망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1월 달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일수록 뒤에 재수를 합류합니다. 자, 이과 중경 외시 정도 갈 정도 되면 문과 서성한 나이는 그냥 뚫죠. 자, 경희대 물리학과 갈 정도면 연세대 경영 뚫습니다. 동국대 자연계열 가면 고대 인문계열 뚫습니다. 근데 이게 문과 침공이 경영 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문계열로도 들어옵니다. 연대, 고대, 어문계열에 저기 자연계들이 들어와요. 과탐 공부해서 문과 들어와요. 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계속 문과는 떨어집니다. 입결이 안 좋아집니다. 이과 교차 지원 얼마나 할까? 한번 비율을 보세요. 지금 체크해 놓은 것들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세요. 서강대 80%, 시립대 80%인데 중앙대, 연대가 69%, 한양대 74%죠. 성균관대는 38%로 낮은 이유는 요거
교차 지원 못하도록 좀 막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39%가 교차 지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자, 그래서 이과 교차 지원의 피해자는 문과고, 문과는 정시에서 위력을 발휘 못합니다. 누구 이야기? 고3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안은 고3들은 교과 학종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신이 낮으면 논술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문과 학생이 논술 준비를 해야 된다. 교차 지원도 있고 중상위 대학의 합격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과 학생들이 문과 논술을 지원하는 경우 정시 교차 지원에 비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합격률이 매우 낮습니다. 자,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논술 칩니다. 그럼 합격률이 높을까요? 낮습니다. 이유는요? 생윤을 몰라서 그래요. 문과 논술은 생윤이 나옵니다. 사회문화가 나옵니다. 그런 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성대 논술 붙은 애가 있는데요. 얘는 과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대 인문계열 논술 붙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성대 논술에 뭐가 나왔냐면 법치주의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이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제 수업 듣고 성대 시험장 가서 논술 의휘집이라고 제가 만든 책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법치주의를 봤습니다. 바로 시험 전에. 그걸 펼쳤는데 법치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이거 쓴 겁니다. 외운 거 그대로 바로 전에. 행운하죠? 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자기는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난생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문제는 얘네 엄마가 변호사예요. 자, 그래서 사탐이 나오는데 인문논술은 사탐이 10개 과목입니다. 자, 사탐에 통합사회가 있습니다. 그죠? 통합사회 과목과 사탐 전공 9개 과목 해서 10개 과목에서 시험이 쏟아져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수능 국어 1등급이 전부 논술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1등급도 떨어지는 게 논술입니다. 사탐 공부 안 됐으면 떨어집니다. 문제는 사탐을 학생들이 2개 봅니다. 이게 나머지가 문제가 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 1번, 2번, 3번이 있으면 1번은 국어국문과 교수와 그리고 윤리교육학과 교수가 들어가서 출제를 합니다. 윤리 문제랑 문학 문제가 나옵니다. 2번 문제 경제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3번 문제 사회문화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경제 문제가 나오는 순간 애들은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못 푼다고요. 그러면 내신으로 경제를 했거나 수능으로 경제를 했던 애들이 대박을 맞습니다. 그렇게 뽑기 운이 있는 게 논술입니다. 자, 그럼 논술 준비가 필요한 유형은 2가지입니다. 특정 과목만 잘하는 경우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 영어 중에 한 과목이 2등급 이내 또는 사회탐구 중에 한 과목이 2등급 이내, 나머지 과목은 점수가 낮아도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시는 100분위로 전체 100분위로 결정되는 거고 논술은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국수탐이 3등급대 이렇게 나오면 정시 기준으로 인서울은 어렵고 가천대, 강남대를 갑니다. 요게 3등급입니다. 국어 3, 수학 4, 영어 2, 탐구 2. 2등급이 2개 있지만 국어 수학이 약하면 3, 4 나오면 가천대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논술 합격 사례입니다. 자, 특정한 과목이 어때요? 특정한 과목이 8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9를 본 적 있습니까? 자, 근데 특정한 과목 보세요. 영어, 탐구, 그리고 국어. 3합6이 돼서 어디 갔습니까? 성대 인문논술 붙었습니다. 근데 정시로 가면 어딜 가나요? 대구대, 중부대 이런 거 이제 유배라고 하죠.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데로 가게 됩니다. 경주는 유명한 유배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논술을 전략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뭘 포기하면 되나요? 수학을 포기하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수학을 빨리 포기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과는 구조상 수학에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21번, 22번. 자, 문과는 수학에서 21번, 22번 맞추기가 힘들죠. 그 구조적으로 누가 맞추기 쉽게 돼 있나요? 미적한 애들이 맞추기 쉽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22번은 다 틀리고 시작할 겁니다. 문과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행 수학 시험 문제 구조가 수학 1등급 나오면 무조건 서울대 갑니다. 수능에서. 수학 2등급 나오면요. 연구대 갑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다른 과목도 잘 나와야 되겠죠. 비례해서. 자, 근데 문과는 수학 보통 몇 등급입니까? 3. 3이면 잘하는 거죠. 3. 근데 그 3이 수능 때 어떻게 될까요? 2가 나올까요? 4가 나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 특정한 과목 잘하는 케이스입니다. 2가 있죠? 2가 있죠? 수학은 3등급입니다. 정시로는 근동 홍수를 가는 겁니다. 이게 요 라인이. 자, 근데 논술로 한양대 붙었죠? 자, 이제 내신 등급이 낮은 경우 무조건 인서울만 쓸 거야.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신은 3등급 이하입니다. 뭐 3등급, 4등급 그래요. 모의고사도 3, 4등급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주상이야. 그것도 무대법입니다. 이러면 그냥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 내신이 전부 4, 4 이렇게 나오죠? 4, 4 이렇게 나오면 3월 학평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교과 종합 안 되고 논술로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논술 합격 사례입니다. 내신 등급 몇 등급이죠? 6등급입니다. 작년입니다. 수능 전부 올 3등급이죠. 올 3등급입니다. 어디 갔나요? 연세대 논술 뚫었죠. 자, 근데 정시로는 국승세단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구조가 되고 고3입니다. 지수생이 아니고. 자, 여기에 내신 4.5등급이고요. 2등급이 제법 많죠? 그러면 경희대, 외대, 건대, 동국대를 정시로 갑니다. 서강대, 성대를 논술로 뚫었죠. 자,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현실이 문제인데 고3과 재수생들이 논술 언제 시작해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지금 중간고사 끝나면 난리가 납니다. 왜? 망했으니까. 망했으니까 이제 논술 해 이런 시작하는데요. 자, 논술 해볼까 하는 게 평까지도 버티는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논술 해볼까? 수능 체제 맞추고 가는 게 맞지? 정시로 가는 게 넓은 문이지? 자, 정시로 갈 거야. 정시홀이 멋있잖아? 역시 남자는 정시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재수합니다. 강남권 애들이 그렇습니다. 힘은 거 다 재수합니다. 자, 여학생들은 여대를 끔찍하게 싫어하죠. 숙명여 중 숙명여고 나와서 여대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저는 숙대를 권하죠.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샘 여자 기숙학원 갑니다. 자, 그래서 예비 고3이라고 해서 1월 달에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이 올라옵니다. 메가스터디 인간 게시판에 2학년 초부터 내신은 완전히 버리고 정시 공부하기로 했어요. 내신 없는 논술 전형 알려주세요.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정보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정보만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직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3월 20일 됩니다. 학평 쳤습니다. 학평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논술 해야 될까요? 담임쌤은 여대 논술 준비하라고 하는데 여대 가기 싫다. 전형적으로 이렇죠. 주변에는 아무도 논술하는 애들이 없는데 눈치 보인다. 이게 3월 달의 현실입니다. 3월, 4월의 현실인데 자, 고2 때 자퇴하고 세 번째 수능 준비를 하는 사무수생인데 올해 꼭 가고 싶대요. 수능 성적은 잘 안 나오고 6편까지 열심히 해보고 모의고사 성적 안 나오면 논술 중점으로 돌리겠답니다. 근데 논술로 돌리면 뭔가 불안하고 위험할 것 같대요. 작년에 외대 동국대부터 쭉 해서 가천대까지 봤는데 외대 동국대 체제를 못 맞췄대요. 자, 외대 동국대 체제를 못 맞췄다는 뜻은 뭐죠? 2등급 두 개가 없다는 뜻이에요. 쟤한테는 이게 체제가 아니고 최고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를 못 맞춘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 수능 5, 4, 2, 3, 3이었대요.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 느낌이 어떠세요? 얘는 논술이 위험한 게 아니라 정시가 위험하죠. 그런데 아직 5월 28일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화가. 자, 6월 20일입니다. 뭘 봤죠? 6평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6평 보면 애들이 들쑥날쑥 막 난리가 납니다. 맨날 캐스트만 보다가 시작해볼까 합니다. 내신 5점 되고 완전 정시럽니다. 국수 탐탐해서 2, 2, 3, 1, 2. 근데 불안한 마음에 논술을 한대요. 자, 아까 2, 2, 3, 1, 2 나오면 정시 어디 가나요? 경희대 정도 갑니다. 자, 문제는 정시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논술에 시간을 많이 쏟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이걸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논술과 정시를 이원화해서 생각해요. 근데 논술 공부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씩 투자합니다. 자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당 7시간, 그럼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뭘 생각하지 못하냐면 논술이 정시랑 별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정시 잘하면 논술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사탐에서 나온다 그랬죠. 국어에서 나오고 독해력이죠. 그래서 국어와 사탐을 잘하면 논술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시랑 논술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8월 달이 됩니다. 8월 22일. 자, 느낌이 어때요? 9평이 코앞에 있죠? 작년에 수능 망쳐서 독학재수로 선택한 재수생이고 6평 성적 보고 답이 없다고 느끼고 9평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정시는 아닌 것 같다고 느꼈대요. 언제요? 9평을 코앞에 두고. 정시가 아니대요. 논술 대비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남은 기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도 가능성 없는 거 알고 있어요. 논술 대비 1도 하지 않은 제가 보세요. 1도 하지 않았다고 양심 고백하죠? 자,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6평 전 과목이 5등급이래요. 어때요? 그냥 이건 유배각이잖아요. 그런데 논술을 아직도 1도 시작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논술은 어디 가고 싶대요? 건동원 가고 싶대요. 굉장히 비양심적이죠. 자, 이제 9평 치고 화들짝 놀래서 9월인데 기본부터 해야 되나요? 남들은 벌써 많이 했는데 단기 완성 강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느낌이 어때요? 한국인답죠. 한국인다워요. 자, 지금은 또 논술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늦은 건가요? 쥐도 알고 있어요. 늦은 거. 늦었잖아요. 준비하는 거 의미 없나요? 의미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논술 준비하거나 학원 다닌 적이 없대요. 굉장하죠? 역시 한국인이에요. 중앙대나 한양, 경희, 건국, 홍익 중 한두 곳 준비하고 싶은데 늦은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아직도 준비 안 했어요. 만약에 준비하게 되면. 만약이에요. 아직도 시작 안 한 거예요. 자, 이제 C유형이 이과 학생들인데 인문 논술 볼래요. 기하 선택이라서 수리 논술은 못하고 수리 논술은 미적 나옵니다. 자연계 수리 논술은 미적이 많이 나와요. 사탐 안 했는데 논술 가능할까요? 자, 이과 애들이 어딜 노려요? 상경계열 논술을 노립니다. 왜? 수학이 나오니까. 자연계 재수생이다. 인문 논술 지원해 보려고 한다. 일주일에 서너 시간 정도 투자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D유형. 대단합니다. 수능이 코앞에 왔어요. 자, 정시로는 대학을 못 갈 것 같고 수능 공부는 안 되고 불안하고 논술 공부하면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이라도 할까요? 수능하고 있으니 논술이 보이고 논술하고 있으니 수능이 보이고 10월 29일입니다. 수능이 3주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시파래요. 수능 20일 남았는데 수능 공부는 도저히 안 되고 쭉 유지되고 있다. 4, 3, 3, 1, 1. 사탐 잘하네. 근데 가천대, 수원대 등 낮은 대학교 논술을 냈대요. 그냥 자기 정시 점수로 가천대를 못 가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논술, 수시 논술을 이렇게 낸 겁니다. 자, 지금 수능 공부가 그저 시간 낭비 같고 언제요? 20일 놔두고 그리고 해도 오를 것 같지 않고 내신이 1학년 때 3점 되는데 2, 3학년 때 내신 5점 되고 약술령은 다 맞아야 될 것 같고 실수하면 바로 떨어질 것 같고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논술이 아른거린다. 정신은 개판이다. 혼란스럽다. 자, 이게 우리 자제분들의 앞으로 다가올 현실입니다. 문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부 질문들을 정리하면 질문들은 기성전 논술이에요. 이제 논술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논술을 안 해요. 그래서 논술은 입시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데 가장 많이 떨어지는 전형입니다. 준비를 안 해서.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논술 안 해도 된다. 이런 친구는 제발 논술 하지 마세요. 내신, 일반고 내신 2.4등급 이내. 그러면 교과나 학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특목 자사고 1, 2, 3등급까지. 4등급 때 애매합니다. 논술 해야 됩니다. 수능 평균이 1, 2, 1, 1, 1이면 정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신과 비교과가 퍼펙트 할 경우 그냥 학종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해야 되는 거. 너는 해야 되는데 결국 하게 돼요. 일반고 내신 3, 4, 5, 6등급. 그리고 특목 자사고 4, 5, 6등급. 자, 특목고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4등급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교과, 학종. 교과는 아예 안 되고 학종은 별 의미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수능 국수탐 중에 하나가 4등급이 뜨고 검정고시일 이 경우는 전부 논술 전형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그럼 제가 빼놓은 등급이 몇 등급이죠? 7, 8, 9. 7, 8, 9.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 논술 100% 전형으로 가야 됩니다. 논술 100%는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수시 교과 학종의 현실입니다. 이건 해당 사항 없을 수 있어요. 대부분 자소서 폐지되고 그래서 내신을 올려야 되는데 내신은 이렇게 해서 1학년 때 내신과 3학년 때 종합 그러니까 평균 내신을 따지면 이렇게 오는 애들이 내신이 유지되는 애들입니다.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내신 올린 애들이요. 3등급인데 1.9등급으로 올린 애들이 몇 프로죠? 0.2면 1000명 중에 2명. 전교생은 몇 명이죠? 한 300명. 3개 학교 중에 2명이 등급을 기가 막히게 올린 애들이죠. 그러니까 내신을 올리기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중간고사 쳐보니까 내신 올릴 수 있던가요? 3학년 내신은 더욱더 안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수학에 대한 겁니다. 자, 이제 수시 교과 학종의 주요 대학 합격선은 교과 1, 2등급이고요. 종합은 2, 3등급입니다. 인문계열의 지원자들을 보면 지원자들은 1.8등급이 평균 지원자고 최초 합격자는 1.6등급입니다. 이게 이제 합격 컷입니다. 합격 컷들 70% 합격 컷이고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정확합니다. 자, 이제 교과 전형은 1, 2등급 초반이고 2, 3등급 학생들이 교과 전형에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이제 요거는 스카이 종합, 학종 이야기고요. 학종에 요게 평균이죠. 평균이고 요게 최고점과 최저점입니다. 그럼 요 평균을 기준으로 최고점에 가까운 쪽이 일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기준으로 최저점에 가까운 쪽이 특목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서성하는 평균 3등급 됩니다. 그리고 건동, 홍석은 3.2등급대가 평균이고요. 학종 내신 평균은 특목 자사고 합산해 있기 때문에 일반고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주 깐깐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내신으로 5.37등급이 홍익대 붙었는데 그거 자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흑기자일 겁니다. 자, 이제 방법은 뭐냐? 24학년도 대입 특징을 좀 분석해야 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입장이 달라요. 수도권 대학은 수능을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을 가장 많이 뽑아요. 자, 그럼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학년이 됐습니다. 중간고사 애들한테 3월 달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봤어. 내신 성적 올려서 교과나 학종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요? 내신 4등급한테.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어디 가라는 소리예요? 수도권 대학을 벗어나서 비수도권 대학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수도권은 정시를 많이 뽑고 비수도권은 교과를 많이 뽑아요. 61%죠. 자, 이제 논술 전형은 11%입니다. 어디가요? 수도권이. 자, 근데 비수도권은 훨씬 숫자가 적죠. 자, 24학년도에 논술 뽑는 인원수입니다. 여기 이제 고대는 뽑지 않죠? 고대는 내년부터 뽑습니다. 고대가 344명 내년부터 논술로 뽑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고대 보내기 위해서 재수시켜야 되겠죠? 자, 이제 논술과 교과는 선발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다만 지원 가능한 내신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학종 교과는 한 전체 9%, 원서 내면 한 9% 정도가 합격합니다. 합격률이. 논술은 원서 낸 사람들의 2%가 합격합니다. 그 말은 학종과 교과는 원서 내는 장수가 20만 장 정도 됩니다. 20만 장. 그러니까 6장을 쓸 수 있으니까 20만 장 정도 상위권 애들이 냅니다. 1, 2등급. 자, 그 다음에 논술은 50만 장을 지원해요. 50만 장. 그 중에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은 내신 1등급이에요. 근데 걔가 논술 지원할까요? 멍청한 거죠. 근데 그런 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1, 2등급이면 전부 학종을 가죠? 그럼 그 밖에 3, 4, 5, 6등급이면 전부 논술로 가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야, 논술은 지원하지 마라. 우리 학교에 논술 합격한 사례가 없어. 무슨 뜻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1, 2등급이 아닌데 그럼 논술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는 말 그냥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현재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논술 전형을 모릅니다. 그걸 언제 알았냐면 저희 학원에 이제 찾아온 학부형이 있습니다. 내신이 중요하지 않냐? 논술에 내신이 반영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영됩니다. 반영되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3학년 내신이 중요하지 않냐? 근데 현직 고등학교 3학년 국어과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현직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선생님은 입시 요강을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자제분을 인문계고 논술 보내면서 입시 요강을 안 들여다보신 겁니다. 근데 뒤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한양대 에리카가 있습니다. 이제 한양대 에리카는 저 안산에 있죠. 한양대 에리카에 지원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능 끝나고 한양대 에리카를 준비하는데 그 학생이 들어왔어요. 문제지를 나눠줬습니다. 논술 문제지를. 딱 보더니 애가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왜? 1번은 언어 논술, 2번은 수리 논술. 한양대 에리카에 수리 논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담임쌤이 한양대 에리카 가라고 했다고. 자, 이건 무슨 얘기 하는 거죠? 담임쌤은 논술 문제를 들여다본 적이 없네 이거죠.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논술은 논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요. 학종과 교과는 그 교과와 학종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대입에서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내신 성적을 먼저 파악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이 특목고 출신인데 하는 겁니다.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올 A를 맞아야 됩니다. 중학교 때. 그러면 외고 자사고는 상위 20% 안에 들어야 돼요. 올 A를 맞았을 테니까. 국어, 영어 올 A를 맞아야 됩니다. 사회까지.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상위 15개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위 15개 대학은 8.5%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A를 맞으면 중학교 때 올 A를 맞으면 고등학교 와서 몇 등급이 되느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내려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4등급인데 근데 특목고야.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비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과거의 영광은 버리고 현재 위치만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아주 냉혹하게, 냉정하게 현재 위치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통과를 얼마큼 못하느냐? 22학년도에 인문계는 20%만 통과를 했어요. 자연계는 33%를 수능 최저를 통과했어요. 자, 수능 최저를 통과했단 말은 논술 경쟁률을 50대 1의 경쟁률이에요. 보통 50대 1. 그런데 이 중에 80%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실질 경쟁률을 10대 1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라. 자, 여기 보세요. 경희대 경영은 최초 경쟁률이 50대 1이잖아요. 그런데 실질 경쟁률이 22대 1이에요. 그래서 최저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국대 경영이 40대 1이에요. 최초가. 그런데 12대 1이 되잖아요. 중앙대 경영이 40% 정도인데 중앙대 경영이 12%가 되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중요한 거고 저 앞에는 볼 필요 없다. 최초 경쟁률에 쫄 필요 없다. 일단 수능을 제대로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논술 경쟁률은 뭐 50대 1, 100대 1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능 체제만 맞추면 합격률을 3배 이상 올립니다. 그러면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국, 수, 영, 탐이 있습니다. 자, 보통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잖아요. 자, 이제 성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해서 이걸 5개 과목으로 취급합니다. 사탐을 따로따로 취급합니다. 따로따로. 자, 그리고 성대는 논술이 올해부터 100%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9등급도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수학 우리 인문계니까 자 5등급이라고 합시다. 대부분 5등급이니까. 자, 국어도 4등급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영어 하나가 2등급입니다. 영어 1등급은 힘들어도 2등급은 맞출 수 있잖아요. 특히 강남권에서는. 그리고 탐구 하나 생윤 열심히 해서 1등급 찍으면 되죠. 그리고 한 과목은 어차피 사회문화. 잘 못하니까 3등급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합6이 됩니다. 성대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습니다. 성대가 수능 체제를 낮춘 겁니다. 자, 국어 수학을 못해도 영어와 탐구를 잡으면 성대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논술 100%니까 6, 7, 8, 9등급도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부터 영어 열심히 하면 됩니다. 탐구, 생윤, 사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각입니다. 현실적인 각. 자, 성대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보수적 지원 전략이 필요한데 문과 수학은 2등급부터 보통 출발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3월달 교육청을 봤더니 수학 1등급 확통했던 애들은 0.8%. 1등급 학생 중에서 1%도 문과가 차지 못해요. 그러니 대부분 2등급 이하인데 2등급 중에서도 5%만 문과를 차지합니다. 자, 1, 2등급은 전부 이과의 몫입니다. 3등급부터 문과의 몫이에요. 3, 4, 5, 6등. 뒤로 갈수록 9등급이 문과 제일 많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22학년도 수능과 23학년도 3월달에 변합니다. 22학년도에 1등급, 수학 1등급 확통이 2% 정도고 12%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그런데 1등급이 어떻게 돼요? 0.8, 6.7. 자, 그리고 13%. 비율을 보세요. 그래서 수학을 빨리 접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수학 접으세요. 수학생들이 싫어하겠지만 문과는 수학이 안 돼요. 수학할 시간에 뭘 하라고요? 생윤하라고요. 그래서 체제를 맞추라고요. 이 그림이 좀 깨졌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림. 자, 수능에서 100분위가 5점 이상 상승한 애들은 8.4%인데 5점 이하 하락한 애들이 53%입니다. 이게 뭐냐? 수능에서 점수가 떨어진다요. 6평, 9평 봤는데 6평, 9평보다 점수 떨어진 애들이 53%다 이거예요. 100분이 5점. 자, 100분이 5점이면 평균 100분이 6.4의 뜻은 정시로 연대, 서강대 갈 애들이 동국대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평 봤는데 이 정도 가, 영고대 가, 연대, 서강대 갈 수 있어. 이랬던 애들이 그 중에 53%가 동국대, 건국대를 가요. 그게 정시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재학생 중상위권은 정시 올인 전략은 위험합니다. 말리고 싶어요. 일반고 내신이 3, 4등급 이하면 학종, 교과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한 전략인데 수시에서 전부 다 상향 지원하는 거 6개 전부 다 상향 지원하는 게 가장 최악의 전략입니다. 논술은 우주 상향이 없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연대 논술은 달라요. 영어 제시문이 있어요. 그리고 수리문항이 있어요. 수학이 있어요. 그래서 연대 시험 치고 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탐 4과목 시험 치고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연대 논술은. 그런데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교의 논술 난이도가 똑같아요. 성균관대 논술 문제나 성신여대 논술 문제나 학생들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엉뚱하게 밑에 대학, 뭐 성신여대, 동국대 이런 대학 논술 떨어지고 성대 논술 붙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논술 지원할 때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는 이 정도면 동국대만 붙으면 돼.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최저만 맞추면 마구마구 질러도 됩니다. 어디만 빼고? 연대만 빼고. 연대는 수학이 3등급은 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안 가르치고도 풀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문과 인서울은 논술은 필수입니다. 서울의 대학이 전부 다 논술을 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논술 5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대 5개 빼놓고는 전부 논술이 수도권입니다. 수시 지원하면요. 수시 지원 우리 6장 하잖아요. 근데 보통 평균 몇 장일까요? 수험생 전체 평균 50만 명이 수시 몇 장 쓸까요? 평균 5장 씁니다. 보통 한 장이 남죠? 왜 남을까요?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최상위권 같으면 서울대부터 쭈르륵 차례대로 쓰고 나면 그 밑에 성대, 서강대는 원서를 안 쓰려고 합니다. 중위권이면요. 위에는 쓸 수 없고 몸은 밑에 내려가기도 그렇습니다. 그럼 한 장이 남잖아요. 한 장이 남으면 어디 쓰면 될까요? 그때 연대 쓰면 됩니다. 무슨 뜻이죠? 버릴 것 그 연대로 던져라 이겁니다. 연대 경쟁률이 확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쫄아서 안 내겠죠.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꼭 수시 원서 쓸 때 되면요. 그게 9월 13일입니다. 뭐랑 맞물려요? 추석이랑 맞물립니다. 자, 추석이랑 맞물리면 친척들이 오고 또 옆집 엄마들이 물어봅니다. 그 집에는 원서 어디 냈어? 그냥 연대 썼어 이러면 돼요. 연대 썼어. 어차피 버릴 거 연대 하나 던져 연대 썼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 결과는 안타깝게 떨어졌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24학년대 변화사항입니다. 성균관대가 우리한테 기회를 줬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동덕여대도 논술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올해 대학 가기가 굉장히 쉬워진 게 여대 6군데가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인서울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대 논술 노리면 그냥 들어갑니다. 아주 쉽습니다. 특히 한 학기 찍어주면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는 수능 전에 10월 달에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질 경쟁률 5대 1입니다. 5대 1이면 발가락으로서도 붙습니다. 자, 여기에 논술 100%인 대학이에요. 논술 100%는 내신 6, 7, 8, 9등급이 지원해도 붙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가 보여요? 이화여대가 보이죠. 경희대가 보이죠. 경희대는 작년까지 내신 6등급이 합격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내신을 하도 많이 봐서 6등급은 합격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이화여대도 내신이 굉장히 높았죠. 자, 여기서 교과와 비교과가 있는데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만 포함되는 거고요. 봉사는 거의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출결은 무단결석 3일 이상이면 감점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미인정 출석이죠. 미인정 결석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교과가 반영됩니다. 자, 논술 100%인 대학이 늘어났다 이 말이고요. 내신 9등급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내신 9등급은 합격 못합니다. 왜요? 맞춤법이 틀려요. 그래서 논술 못해요. 자, 수능 체제를 완화했습니다. 자, 여기 수능 체제 완화된 것들이에요. 성균관대 완화했다는 뜻이고 경찰행정학과 탕구 집어넣어서 완화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완화된 수능 체제가 완화됐습니다. 수능 체제 완화됐다 무슨 뜻이죠? 경쟁률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실질 경쟁률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아예 수능 체제를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해 수능을 안 봐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제분 중에 수능이 전혀 안 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5등급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능을 포기시키세요. 아예 수능하지 말라고. 그럼 아예 논술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대학. 작년에 국어 7등급. 국어 7등급이면 수학은 몇 등급일까요? 그렇죠. 8등급. 수학 8등급. 7, 8. 그럼 이제 영어는 어떨 것 같아요? 5등급이겠죠.
사탐은요? 느낌 오죠? 잘 안 되죠? 걔를 저기 저 인천에서 아버지가 픽업해서 박교 논술 유명하다며 하면서 대치동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답답하죠. 그래서 선생을 붙였어요. 선생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여기 있는 논술 세 군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그래도 다닐만 한데요. 다닐만 한답니다. 자,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연대 지원하면 된다 이거 뭐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천대 한번 보세요. 국수탐 중에 한 개는 3등급 맞겠죠? 영어 하나는 3등급 맞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생윤하면 3등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천대 노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건 자료들이 다 넣어놨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신이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요. 내신 한번 보세요. 내신 보면 서강대입니다. 논술 80%, 교과 10%, 비교과 10%인데요. 내신 1등급한테 10점 줍니다. 그럼 내신 9등급한테 몇 점 줘요? 0점 주죠. 9등급 오면 죽여버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8등급한테 몇 점 줘요? 9.7이죠. 무슨 뜻이죠? 8등급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중앙대 보세요. 몇 등급 붙이겠다고? 7등급까지는 구제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실질 반영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은 대부분 안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신은 6등급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보다는 논술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논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문 논술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글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01장이 아니에요. 논술은 문학적 창작이 아니고 논리적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글쓰기인데 이게 연세대 논술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뭐 PPT 옮기면서 이게 다 잘렸는데 도표 그래프가 나와요. 도표 그래프가. 논술은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 채점지에 의해서 채점을 합니다. 부수가 보고 마음에 든다고 뽑는 구조가 아니에요. 학종처럼 학종은 입학사정관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전임 입학사정관과 그리고 위촉 입학사정관. 위촉 입학사정관은 교수들인데 위촉 입학사정관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애를 뽑아요. 그런데 논술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채점 기준이 있어서. 자, 내신 점수 때문에 떨어졌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니 연대 논술 쳤는데 왜 떨어졌어? 그러면 내신이 나빠서 떨어졌나 봐 이러면 됩니다. 네가 한번 볼까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사진 찍으세요. 중요해요. 자, 이제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논술 점수인데요. 광운대 같은 경우에 논술 100점 중에 평균 성적이 이제 91점이에요. 최고 학과가 동북아문화산업학부예요. 93.6인데 커트라인이. 그런데 국제학부가 88점입니다. 자, 근데 정시에서는 동북아문화산업학부보다 국제학부가 훨씬 높겠죠. 그런데 논술은 역전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간단해요. 애들이 주제 파악을 해서 나는 국제학부는 못 붙겠지. 그래서 전부 이쪽으로 쏠린 거예요. 근데 이쪽이 논술 점수가 높아버린 거예요. 다음에 한양대 볼까요? 한양대 보면 여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점수가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98.1. 완벽해야 되죠. 여기 보세요. 파이낸스하고 경영학과 65.6이죠.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건 수리 논술이 있어서 그래요. 한 문제가 수리 논술 나오고 언어 논술 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주대들 볼까요? 국어 국문학과가 92점이에요. 근데 경제학과가 몇 점이죠? 68점. 그럼 요건 수리 논술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수리 논술 없어요. 수리 논술 없는데도 점수가 저만큼 차이 납니다. 자, 아주대 국문과 오를 정도면 어떤 애들이죠? 국어만 2등급. 나머지 주르르 5등급. 느낌 오나요? 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애들이니까 국어의 귀신들입니다. 얘네들은.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논술은 정시 지원하는 방법하고 완전히 달라요. 논술은 마음껏 베팅하면 됩니다. 마음껏 베팅하되 뭘 맞춰라? 수능 최저 맞춰라. 그 대신 어떻게 해라? 준비를 해라.
자, 이제 인문 논술에 대한 오해 중에서 기출 문제만 풀면 되지 않나요? 하는 건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6평 치고 나면 엄마들이 막 화들짝 놀래서 와요. 뭐 어떤 과목이 문제가 있겠죠? 수학이 막 4등급이겠죠? 화들짝 놀래서 와요. 정신 못 간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슨 말 하냐면 우리 애가 이대를 가야 되는데 이대 기출 문제만 풀어주세요. 동국대 갈 건데 동국대 기출 문제만 풀어주세요. 그래요. 문제는 기출 문제는 다시 그 대학에서 안 나와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희한하게 다른 대학에서 가르쳤던 지문이 그 대학에 나와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 준비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논술 강사들이 준비해 주는 게 맞아요. 그대로만 따라오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서 그런지 야, 뭐 동국대 준비하는데 기출문제 몇 개만 풀고 붙었대. 다 행운이 있은 거죠. 그렇게는 못 그렇게 해서는 합격하면 다 그렇게 합격하게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별 논술 문제를 보면 여기서 언어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어와 사탐이 포함돼서 출제되는 대학이고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가 나오는 것은 도표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고요. 수리 논술 나오는 거고 학술 여기서 중요한 게 가천대, 삼육대, 서경대 이런 대학은 수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경대는 올해 논술 마지막입니다. 내년도에 폐지합니다. 자, 그리고 문과인데도 수리 논술이 나오는 대학이고요. 영어 제시문이 있는 대학입니다. 영어 제시문이 하나씩 껴 있습니다. 자, 이제 통계 및 시각 자료가 나오는 대학. 자, 이거 통계 시각 자료 나오면 대부분 논술 문제가 엄청 어렵다는 뜻이에요. 100명이 시험 치러 가면 한 명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만 풀 수 있는 게 통계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통계하고 달라요.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실험 심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문학 제재, 그다음 수리 논술. 자, 이제 사탐 기출 문제만 풀면 1등급 받나요? 아까 김종희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이론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논술도요. 논술도 기출 문제 풀어서는 안 되고 기본 실력을 키워야 돼요. 자, 이게 수리 논술 나오는 대학입니다. 수학이 만약에 2등급이다. 근데 다른 과목을 잘 못한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대학들을 내면 됩니다. 이 학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주로 경영, 경제 쪽이고요. 성대, 서강대는 수리 논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달라요. 그 자료가 자료집에서 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수리 논술은 확률 통계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확통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서 통계 자료 나오는 대학이라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한국 외대 사회계열은 통계 그래프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고. 이게 외대 사회계열 문제라고요. 외대 인문계열은 영어 제시문 나옵니다. 이 문제를 애들이 못 푼다고요. 자, 사탐은 10개 과목 중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국어, 수학, 통계, 영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논술은 독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이제 논술은 왜 바뀌온가요? 하는 거죠. 자, 자랑일까요? 이제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논술은 혼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팀 플레이를 해야 돼요. 논술에서 제가 1등인데 20년 동안 대치동 바닥에 있었습니다. 자, 대치동 바닥에 있으면서 논술이 바뀌는 걸 쭉 이때까지 봐왔습니다. 첨삭을 시켜보면요. 이제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삼수생 아이인데 논술학원 갑니다. 유명한 논술학원 가요. 가서 첨삭을 봤는데 첨삭진이 누구냐? 자기 동창이에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쓰면 안 됩니다. 첨삭은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30대 이상. 그래서 제 첨삭진들은 대부분 40대, 50대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가 진단평가와 입시 컨설팅인데 이건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학생들을 합격시키려면 우리가 매주 시험을 쳐요. 어떻게 치냐면 지금은 이제 문학을 4월 달에 문학을 쳤습니다. 5월 달에 사회탐구를 시험 칩니다. 사회탐구 빈출 주제를 시험 칩니다. 그럼 데이터가 다 모이겠죠. 그럼 얘가 통계를 잘할 수 있는지 문학을 잘할 수 있는지 사회탐구를 잘할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그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걸 가지고 원서 쓸 때 이야기해 줍니다. 문학 있는 대학 내지 마라. 뭐 통계 있는 대학 내지 마라 하고 알려줍니다. 합격 가능성 몇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 건 전부 다 데이터가 수집돼야 되는데 데이터가 수집되려면 학생 수가 많아야 될까요? 즉 모집단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예는 이런 겁니다.
어떤 학부형이 애를 1년 내내 논술을 시켰다. 근데 그 학원에서 보면 잘한다고 했다. 모범 답안을 계속 뽑혔다. 근데 떨어졌다. 왜 그러냐? 애가 못해서 떨어진 거죠. 답은 간단해요. 그런데 그 학교에, 그 학원에 애가 몇 명 있습니까? 그 선생님이 몇 명 가르치나요? 그랬더니 한 반에 한 15명씩, 10명씩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 모아보면 숫자가 얼마예요? 50명 이하죠? 그러면 50명 중에 걔는 잘하는 애일 뿐입니다. 논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상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동국대 가는 애들도 기출문제는 다 풀고 들어와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따위는 준비해서는 안 돼요. 그 기출문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 연세대 문제는 연세대하고 똑같다고 애들이 평가합니다. 수준이. 제가 강조하는 건 5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 애들 보면 정말 애가 탑니다. 어쩌지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는 이겁니다. 걔네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애는 논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걔 글씨는 지구상에 둘만 알아본다고. 본인과 엄마 둘만 알아. 아버지도 알아볼 수 없다고. 그래서 앞자리에 앉혀놨어. 앞자리에 앉혀놓고 여기서 보이잖아요. 글씨가. 지나갈 때마다 한 대씩 툭툭 치면서 글씨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논술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걔네 아버지가 이때까지 쓴 원고지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보시더니 논술 시험 치러 가도 되겠다고 알아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걔가 성대 논술에 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대 논술이 붙으니까 이제 대학생에 대해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성대 붙으니까 좋아요.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그전까지는 자기를 무시하던 애들이 미팅할 자리가 있으면 자기를 꼭 부른대요. 그런데 이제 걔가 군대 가더니 또 휴가 나와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왜? 선생님, 성대 가니까 좋아요. 왜? 그러니까 행정병이 됐는데 자기 그 연대에서 고대 나온 애 1명, 성대 나온 자기 둘만 행정병이 됐대요. 학벌이 그랬다는 거죠. 행정병이 되니까 왜 좋아? 그랬더니 여름에 에어컨 밑에 있고요. 겨울에 난로 앞에 있어요. 훈련 열애예요. 자, 이제 제 시간표를 볼게요. 제 시간표 보시면 여기 한 장짜리 시간표 있습니다. 여기 한 장짜리. 자, 앞에 인문논술 해서 나와 있는 게 빈출 주제 특강해서 비문학 사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탐구에 나오는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공통사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 생윤, 경제, 역사, 지리까지 순서대로 돕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논술을 제대로 배우려면 꼭 이 과정을 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알면 5월달, 6월달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알면 논술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사회탐구를 2개만 배우니까. 근데 논술 문제는 경제도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주제를 외워두면 됩니다. 뒤로 넘기시면 연세대반은 따로 있습니다. 연세대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연세대 논술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수학까지 들어가 있고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만나면 허걱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7, 8월 달에는 예상 문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스케줄은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세요. 요게 이제 인강에 업로드 시켜 놓은 거와 현강 강의인데요. 기본을 해야 됩니다. 기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논술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메가스터디 인강에 들어가서 제 강의 중에 제 1권 강의가 있습니다. 빨간 책. 항상 전통적으로 빨간 책을 기본으로 삼는데 그 기본서를 여러 번 봐야 됩니다. 한양대 논술 붙은 애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가 한양대 논술 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저 빨간색 기본서를 10번 봤답니다. 10회도. 그래서 그 이론서를 다 외운 겁니다. 그 이론을 외우면 어떤 문제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인터뷰해 놓은 게 어디 있냐면 유튜브 박기호 논술 들어가면 유튜브에 박기호 논술 채널 들어가면 그 합격자들 인터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걔가 한양대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걔가 어떻게 합격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계 자료를 해야 됩니다. 이 통계 자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2권, 그 다음에 문학 제시문이 3권,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들어가는 게 빈출 주제 4탐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벌써 4권이 나간 거죠. 3권 이미 뗐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이미 나갔다고요. 그래서 논술 시작하려면
제일 빨리 시작하는 게 1월 달에 스타트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고2 학부형이 지금 잘 왔다는 이야기는 내년 1월 달부터 논술 시작하면 된다 이거고, 지금 고3인 경우는 지금 빨리 시작해라 이겁니다. 지금 빨리 시작해라. 6평 치고 할래요? 그때 되면 넣습니다. 지금 커리큘럼을 한번 보세요. 6평 치고 나면 기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이론 없이 들어와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논술이 어려워해요. 그럼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7월 달에 애들 논술 처음 들어오죠? 해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정시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8월 달에 정시학원 갑니다. 그 9평 치고 다시 논술 돌아와요. 느낌 오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늦은 건데 빨리 인강 보고 쫓아와라 이 말입니다. 현강 보내신 다음에 처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본 인강을 줬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쫓아오게끔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기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9평 치고요.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사회탐구 과외 선생 구해주세요 이런 말 합니다. 수학 포기했어요. 이제 사탐으로 최저 맞춰야 돼요. 자, 느낌 오세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11월 달에 전화 옵니다. 11월 1일 날. 이제 수학 포기했어요. 사탐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먼저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애들 말 믿지 마십시오. 애들이 혼자 할 수 있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 혼자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됐습니다. 혹시 저한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죠? 네, 전화번호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제 전화번호가 이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자 하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문자 하시면 뭐 대치러셀 설명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제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시는 정보력입니다. 그리고 입시는 선택입니다. 선택한다는 말은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 뭔가를 포기하면 아예 그쪽은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쪽으로 그냥 질주를 해야 됩니다. 질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방향성이 정해지면 이제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처음 시작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국어보다도 어렵고 사탐보다 어렵습니다. 왜? 과목을 합쳐놓은 거라서. 그럼 애들이 적응을 잘 못합니다. 학생들이 글을 언제 길게 쓰나요? 카톡으로 친구한테 화났을 때 제일 길게 쓰죠. 그런데 논술은 그보다 더 깁니다. 더 길게 써야 됩니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그래서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인문 논술을 배워놓으면 대학 가는데 굉장히 유리한데 더 큰 걸 얻게 됩니다. 큰 게 뭘까요? 대학 가서요. 대학 가서 학점을 잘 받습니다. 장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한테 칭찬받습니다. 뭐라고? 너 글 잘 쓰네?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타요. 근데 이것들이 장학금을 타면 나랑 반띵해야 되는데 그냥 입을 삭 씻어요. 자, 그리고 논술도 대입에서 장학금 줍니다. 1등 하면, 그러니까 요 단과대 수석을 하면 4년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과 수석을 하면 1년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장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 수강생 중에서. 그리고 또 얻을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논문 쓰는 방법, 글 쓰는 방법을 지금 강제로 학습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문과는 성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 글쓰기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대학 가서는 못 배웁니다. 그걸 저한테 어떤 분들이 연락 오냐면 성진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연락 와요. 성진시험을 봐야 되는데 서술형이다. 가르쳐달라. 연락이 옵니다. 답답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제 끝난 일이지만 제 친구들이 청와대에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오곤 합니다. 야, 너를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하루에 보고서를 그 비서관들이 하루에 보고서를 2건씩 올려야 되는데 짤막하게 간결하게 요점만 쓸 수 있는 방법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근데 국가기밀이니까 나한테 보여줄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비서관 친구들이 나 다 고시 출신이겠죠? 고시 출신들도
다 논술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 그도 짧은 걸 쓰는 거, 논리적으로 쓰는 걸 어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자제분들은 문과로 선택했고 문과로 성공을 시키는 자산은 사실상 글쓰기, 논술 능력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대학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대학 가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회 나갔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